법인의 빚이 개인에게 넘어올까? 또는 세금은 내가 내야 하나? 직원 월급은 내 돈으로 줘야 하나?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 상당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의 발일정 부산사무소의 강병철 변호사입니다. 법인 파산을 고민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법인 파산을 하면 저는 어디까지 이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인데요. 법인의 빚이 개인에게 넘어올까? 또는 세금은 내가 내야 하나? 직원 월급은 내 돈으로 줘야 하나? 이런 걱정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 파산 시 대표님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표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중 상당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법인이 파산하는데 법인의 채무가 개인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산과 채무가 매출을 분리해서 별도의 인격을 부여하게 만든 것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무가 대표님한테 넘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째, 연대보증을 한 경우입니다. 법인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내가 같이 부담하겠다고 연대보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법인이 못 갚을 때에는 대표님이 같이 책임을 져셔야 합니다. 또는 이제 물상보증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아파트를 회사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했다면 법인이 이제 그 채무를 못 갚았을 때는 어머니의 아파트를 가지고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책임 경영, 투명 경영 이행 약정을 위반한 경우인데요. 신보나 기보에서 보증을 서고 대출을 받을 때 책임 경영, 투명 경영 약정서를 씁니다. 2018년 이후 연대보증 제도가 이제 없어지면서 이런 약정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회사를 방만하게 운영했다든가 대출금을 사용 목적 외에 다른 데 사용했거나 또는 회사의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문제가 있으면 투명 경영에 대한 약정 위반으로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매우 드뭅니다.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점주주의 경우에는 세금이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점주주는 이제 세금에 대해서 이차납세 의무를 집니다. 법인이 세금을 못 냈을 때 사실상 거의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세금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표가 아니라 가점주주에게 세금이 넘어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100% 주식을 가지고 있고 법인에 5천만 원의 세금이 남아 있다면 대표자 5천만 원에 대하여 이차납세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대표자가 50%, 동업자가 50%라면 가점주주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표자가 이제 30%, 배우자가 30%, 동업자가 40%라면 대표자와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이므로 합쳐서 60%가 되어 가점주주가 됩니다. 이 경우에 5천만 원의 60%에 대해서 배우자와 대표자님께서 반반씩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파산을 통해 가점주주의 이차납세 의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임금을 지급해야 될 주체는 법인이긴 합니다. 대표는 임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대표의 개인 재산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기준법상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사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임금이 밀리면 근로자의 기본권, 생계가 침해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그나마 있는 자금이 있다면 세금 문제라든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일단 임금이라든가 퇴직금을 지불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해서 파산 신청 전에 그 돈을 쓴 거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가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 못할 때는 법인이 파산을 하거나 회생을 할 때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3개월치 월급, 3년치 임금을 기본으로 해서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되는데 법인의 이제 채권자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이 도산대지급금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되면 법인 대표자의 형사 책임이 실제적으로 감경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도산대지급금이 지급되면은 형사 문제를 삼아 있는
찍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는 게 아니고 책임이 강경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직접 준 것이 아니어서 채권 자체가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대표자의 형사 책임이 강경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도산을 해서 나가는 퇴직금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1억 원의 임금과 퇴직금이 밀려 있고 파산 절차를 통해서 3천만 원 정도가 임금과 퇴직금을 변제되었다면 7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겠죠. 근데 이 7천만 원을 대표자 개인 재산으로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형사 책임은 있을 수 있는데 도산 퇴직금 기준에 따라서 일부 임금과 퇴직금이 정리가 되면 대표자님의 형사 책임이 줄어들 수 있겠죠. 이게 감면될 수 있다고 하는데 도산 퇴직금 지급 이후로 기본적으로 형사 합의서를 제출하면 대표자님은 처벌을 면할 수가 있고요. 합의서가 제출이 안 된다고 하면 도산 퇴직금이라든가 임금과 퇴직금을 얼마를 지불했냐에 따라서 형사 책임이 어느 정도 감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대보증은 명확합니다. 법인 카드, 법인 차량, 신용대출 등에서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서면 대표자가 연대보증에 의해서 개인적인 채무가 발생하고 책임을 집니다. 법인이 이제 돈 못 갚으면 대표자가 갚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보증기간을 통한 대출은 조금 다릅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간을 끼고 은행에서 이제 빌리는 경우가 있는데 2017년 이후부터는 이제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이 없어졌고 대신에 성실경영, 책임경영, 투명경영 이행각서 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이 각서는 연대보증과는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표자가 책임을 지지 않지만 분식회계를 했다든가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든가 대표이사나 가점주주를 바꾸었다거나 하는 의무를 이제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물게 됩니다. 많은 이제 대표자들이 이 약정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제가 이제 수많은 이제 법인 파산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횡령을 했다든가 사적으로 뭐 사용을 했다든가 대출을 받은 목적 외로 사용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이제 대표님들이 법인 파산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대표자 개인 재산으로 물려줘야 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법인 파산에 있어서의 중요한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형사 책임이 더 커질 수가 있고 세금 부담이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이 중요합니다. 법인 경영이 힘들어 법인 파산을 고민 중이시라면 걱정보다는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발의정 도산 전문 변호사 강병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